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동향을. 오늘은 어제보다 등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죠. 어제는 요 금액대에서 움직이다가 지금은 요 금액대 떨어져서 소폭 등락이 있다. 어제보다도 분봉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어제보다 어제는 시가보다 종가해서 엄봉, 오늘 또 엄봉 이런 거죠. 어제 오늘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거는 전체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0.46%,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0.14% 마이너스. 탑10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는 0.56%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중요하죠. 토큰 포스트, 토큰 뉴스요. 시세부터 규제까지 2022년 암호화폐 주요 전망 4가지. 그죠? 2021년, 2022년. 홀가닥 뛴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2021년) 암호화폐 시장의 성적표가 비트코인은 2021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서 70% 상승, 암호화폐 시총 2조 달러 달성, 코인베이스 상장,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낸 성적표다. 그래서 2021년 연말까지 순항을 기대했지만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이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이제 규제란 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테이퍼링도 들어가죠. 2021년 12월 22일 CNBC는 업계 전문가들을 인용해 2022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주요 전망 4가지를 정리했다. 중요한 사항 같죠? 암호화폐 강세가 유지된다. 무슨 말이냐? 침체 구간 진입했다. 항상 이렇게 있죠.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그죠? 세력들이 항상 배치됩니다. 그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런 거죠. 항상 언론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싸움을 붙입니다.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거의 69,000달러에 접근했다가 12월 23일 현재 약 30% 가량 하락한 5만 달러를 밑돌고 있다. 5만 달러. 지금은 얼마죠?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48,330달러 되네요. 월가에서는 신고점에서 20%만 하락해도 약세장이라고 보지만 암호화폐는 워낙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향후 시장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다. 이거 맞는 말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 주기에 들어갔다는 데 무게를 싣는다. 캐롤 알렉산더 서식스 재무학과 교수는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상승분이 전부 날아간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전망은
비트코인이 근본적인 가치가 없고 투자 자산보다는 장난감에 가깝다는 인식에서 나온다. 그런 시장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면서 2022년 비트코인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바로 빠져나갈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트코인은 2017년 연말 2만 달러 부근까지 갔다가 몇 달 만에 3천 달러까지 추락했다. 맞는 말이죠. 포도 로엔슈타인 유니콘 뱅크 수석 정권 전략가도 비트코인 가격 차트가 거품 형성과 붕괴의 역사를 따른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이런 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저도 이 말에 동의하고 강조하는 말이라는 말이 표현이 어울리겠죠. 그죠? 이번엔 다르다는 내러티브를 동반한다는 점까지도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렇죠. 이번엔 다르다는 내러티브. 이게 그 얘기죠. 어제 이제 얘기 드렸는데, 이제 반감기라든지 이제 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간다는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다 얘기죠. 올라가니까 걱정들 붙들어 매라 뭐 이런 말이겠죠. 그죠? 이런 네거티브전을 동반한다는 점까지도 동일하다는 지적을 했다. 2021년 비트코인 상승은 양적 완화 정책이 가져올 인플레이션 상승을 해징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미국 연준이 매파 성향, 금리 인상 지지를 보이고 있어 비트코인 기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로웬슈타인은 골디락, 물가 상승 없는 높은 경제 성장, 골디락 조건은 끝났고 유동성도 줄고 있다. 암호화폐를 포함해 과대평가됐던 모든 자산과 투기 부분이 불균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 100% 맞는 말이죠. 100%.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맞죠. 이 말은 맞죠. 이 말도 맞죠. 이 말도 2022년 암호화폐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뱅크의 시장 애널리스트 유야 하세가와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연준의 테이퍼링 및 축소 정책이 확정됐다. 확정. 그죠? 어두운 장박을 걷어냈다. 시장이 잘 안 보였는데 여기에 불안 요소가 있다. 그죠? 늪지대에 악어가 덜실거린다. 어느 정도의 늪지대가 거리가 있는지, 깊이가 있는지,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 여기 막 안개가 있어. 이 안개를 제거해버리니 이제 가늠이 된다. 불안한 시장 자체는 위험 요소 깔려 있는데, 어딘 간에 내다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적어도, 그죠? 앞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 가는 거 하고, 그래도 보이면 무섭고 불안하지만 가늠이 되잖아요. 그죠? 못 가려면 못 가고, 가려면 간다. 이게. 왜? 가늠이 되니까. 그래서 꾹 참고 얼마까지 견뎌내면 통과되겠다. 그죠? 뭐 악어를 때려잡아서 어떻게 해서 뭐 간다라든지 뭐 그죠? 뭐 답이 나오겠죠. 이 간음이 안 되면 답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얘기라 이 친구 하세가와 그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정책이 확정됐다. 면서 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거시 경제적 요인들이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고 봤다. 야후 파이낸스와 포버스는 2022년 주요 전망 중 하나로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10만 달러, 이제 10만 달러가 이제 간다 이거죠. 2019년도 있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 요때 부르짖었던 말이 10만 달러 간다 이거죠. 그리고 50만 달러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지금 이제는 뭐 눈앞이잖아요. 눈앞. 그죠? 야, 이거 보면은 이게 진짜 먼 나라 얘기 같더만 불과 이제 1, 2년 지나니까 이게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게. 이게 거품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근데 이제 좀 돌아보면 시장 경제가 이게 진입이 되면은 아까 여기 어느 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여기 그 얘기 있잖아요. 이거 월가상에 비하면 꿈도 못 꾼다 이거죠.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20%만 하락해도 약세장애를 하는데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니까 이건 이제 그렇지 않다. 근데 이제 왜 이 얘기가 맞느냐? 내년에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이 10만 달러라는 이 가격이 정말로 이제 뭐 지금 물론 뭐 이제 4만 달러 뭐 이라고 하지만 지금 거의 7만 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7만 달러까지. 그죠? 판단해 볼 건데 적어도 8만 달러만 넘어가도 바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래서 거시 경제적 요인들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와 포버스는 2022년 주요 전망 중 하나로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을 제기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2022년도에도 미국의 첫 비트코인 현물 ETF의 등장을 기다리게 됐다. 2021년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이 됐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 투자가 아니라 선물 상품을 추종한다는 데 한계가 있다. 선물 계약은 투자자가 미리 미래 특정 시점에 약정한 금액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도록 하는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이다. 5에서 10%에 달하는 높은 월물 교체 비용까지 붙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게는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기업개발 해외 진출부 부대표인 BJIR은 암호화폐 시장이 현물 ETF를 지지할 만큼 충분히 커지고 성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2022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근거와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말도 맞는 말이죠. 이 말도 맞는 말이다. 이거는 당연히 되겠죠. 그런 말 오가겠죠. 캐나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2021년 많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 문을 여는데 가세하고 있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스케일은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신탁의 현물 ETF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렇죠. 그레스케일인 지금 현재 비트코인 기관들 중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죠. 시장 중심축 비트코인에서 디파이로 이거도 100% 맞는 말이죠. 이것도 디파이
암호화폐 산업이 다각도로 발전하면서 시총 1위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줄고 다양한 활용 사례를 뒷받침하는 이더리움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죠? 맞죠? 많은 최근에 오르고 있는 것들이 디파이 영향이 있죠. 이더리움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고수익 기회를 얻기 위해 점점 더 소형 암호화폐를 찾고 있어 2022년도에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알렉산더 교수는 비트코인 거래 위험성을 알게 된 투자자들은 탈중앙화 금융 부분에서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역할을 할 암호화폐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대세 암호화폐로 이더리움, 솔라나, 폴카다, 카르다노를 꼽으면서 비트코인 시총은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 암호화폐 종합 시총의 절반이나 그 미만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말이 하죠. 그리고 규제 얘기가 나오죠. 암호화폐 플랫폼 ICHIA 네트워크 전문가 브라이언 그로스도 2022년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부문으로 중개 없는 금융상품 서비스인 디파이와 권한을 분산시킨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커뮤니티 탈중앙 자율조직을 지목했다. 차세대 인터넷 웹 3.0의 부상도 디파이의 발전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2021년 전 세계 당국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기획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중국은 암호화폐 활동을 전면 금지했고, 미국 당국도 시장 곳곳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2022년 암호화폐 산업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IR 부대표는 2022년은 규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 당국이 특히 암호화폐 산업 규제 마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권거래위원회와 리플 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회색 기대에 있는 암호화폐의 분류 방안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규제 타깃이 될 또 다른 핵심 분야는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다. 로웬슈타인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감독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담보 자산의 건전성과 레버리지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은행들의 은행인 국제결제은행 BIS죠 등이 디파이의 탈중앙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관련 규제 마련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죠? 이제 이거죠. 이제 딴 거 있습니까? 이제 가상화폐가 이게 탈중앙화잖아요. 이거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해 드렸듯이 탈중앙 이건데 탈중앙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 규제 마련에 속도가 붙다. 이거죠. 이 속내가 여기 다 있죠. 여기.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기존 시장에 새로운 이제 신흥 시장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제도 권한은 여기 있고요. 신흥 시장에 진입을 하니 이놈이 여기 들어왔다가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잖아. 얘는 탈중앙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이 기존 질서와는 완전히 안 맞죠. 그리고 이놈을 그대 받아들이기에는 지구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지금 이 시장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그냥 불나방처럼 뭐 들어붙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원인은 뭐 진짜 도박이든 뭐든 뭐 그 관계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붙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세가 흘러가고 있다. 물 막 들어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규제가 시급해지는 상황이죠. 규제라는 게 기존 시장 질서를 흩뜨리지 않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탈중앙화를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기존 신흥 세력도 탈중앙화해서는 이게 안 되거든. 왜? 자기들도 이게 탈중앙화 한다는 거는 이제 근본 이념은 좋잖아요. 그죠?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거래해서 그죠? 이게 다 좋은데 이게 유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유동성. 이거는 해가지고 문제가 누가 이거는 뭐 이 돈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면 이거를 적절하게 완충지대를 만들려면 이게 이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어 넣었다 이거 넣는 거죠. 속도가 생각만큼 그래 빠르지는 않다. 그러나 뭐 어디든 간에 뭐 돈이 하는 일이니까 적정선에서 찾겠죠. 적정선에서 분명히 찾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라는 것도 혹시 여러분 이거 이제 뭐야 자이드롭인가?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이드롭인가? 자이드롭 맞구나. 자이드롭 올림. 이게 이제 맞는 게 뭔 말이냐면 이 변동성을 이제 요즘은 산업 현장에 모든 장비에 이런데 이제 이런 게 많이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군수용품, 뭐 일반 산업, 일반 장비 이런데 다 보면은 그런 거라 이제 제 생각이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장비를 만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무게 중심이 여기 있으면요. 우리가 팽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팽 돌리잖아요. 초반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회전력이 빨라지면 이 기울여도 이 회전력에 의해서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이게 자유드롭인데 유동성이 커지면 아무리 커져도 이게 이제 잡아주거든요.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탱커 K2, K2 전차 이런 것도 탱커가 경사진 데 있잖아요. 경사지거나 갑자기 푹 꺼지거나 이렇게 해도 탱크가 포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죠? 저게 목표 지점을 창해 가지고 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km 속력으로 달리면서 이 꿀꿀꿀한 데를 이렇게 달려가면서 그러면 포신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포는요 이게 울퉁불퉁 하더라도 포신은 정확하게 여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기술이 우리나라 명품 전차저 K2가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죠. 그 다음에 뭐 K9 자주포. K9 자주포는 최고 좋은 이제 자주포는 독일의 뭐 PHZ인가 뭐 그 놈이고 가성비가 최고 빵이고요. 거기에 견줄 만한 포가 우리나라 K9 자주포입니다. 이게 전 세계의 거의 8,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명품 무기죠, 명품. 우리나라 국방력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K2 전차도 이제 그렇게 이제 가고 있죠. K2 전차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런 거죠. 이제 유동성이 심해도 흔들려도 달리면서 포를 쏘는데 이게 포가 흔들리면 뽕 쏘면은 이게 뭐 포 자체 내에 날개가 있어서 그죠? 방향을 정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달리면서 적의 사격에 명중이 안 달리면 달리면서 불공 있는 데를 막 달리면서 가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포시는 적 방향을 정확하게 조준하면서 달려갑니다. 굴곡이 있든 어떤 간에 관계없이 빵 쏩니다. 그럼 정확하게 명중.
우리나라 기술력이 이만큼 대단하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이 유동성을 잡아낼 수 있다. 이게 중간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스테이블 K 이제 코인이 이제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디파이도 그래서 중요하다. 그죠? 이게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얘네들이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규제 마련하기 전에 이놈이 먼저 시장에 진입해 버리면 이 참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마련을 하려고.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규제라는 말이 이제 어저께 우리가 어저께 읽었죠. 이 말이 있었죠. 그런 말, 그런 말인 것 같다. 아, 이게 뭐 전차 얘기 나오고 뭐 가상화폐에서 뭐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 했는데 잘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 그냥 막 갖다 들이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디파이가 이제 참고로 이제 좀 특징이 이제 그거죠. 이제 그, 좀 그런 거죠. 이제 뭐 시간적인 예, 뭐 문제 단축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복잡하게 이제 이걸 뭐 은행에 가서 방문을 해서 신원 확인을 해서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 그죠? 그런 거고 이제 기존 금융기관을 대체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대체를 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어려운 말이죠. 분산 자산 관리 뭐 그런 순간 이제 뭐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투자 기금을 뭐 설정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다. 이게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탈중앙화에서 뭐 이제 어 분상형 뭐 이게 이제 거래소죠. 거래소에서 이제 예, 비트코인 자산 이런 거를 이제 개인 이제 키를 이용해서 이제 어, 제어가 된다. 이제 중간에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P2P 이제 개인 간 개인의 이제 지갑에서 이제 움직여 줄 수 있다. 뭐 그런 거. 이게 다 이제 규제를 받는 대상이죠. 이런 게 이래 돼 버리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국가가 필요 없고 은행이 중앙은행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죠. 이런 것. 이게 상당히 좋으면서도 이제 이게 내 개인적인 건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나한테 이 악영향이 어떻게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그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는 내 자산을 지키는 것도 있고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있고 내 자신의 내가 어떤 후손들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거 없이 이제 개인 간으로 간다. 이제 뭐 누구를 안 거치고 한다. 말은 좋은데 그게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뭐 지구적으로 뭐 국가가 하나가 성립을 하고 그죠? 뭐 관리를 어차피 그것도 또 중앙 누군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 세상의 시대가 어떻게 될까? 그거는 이제 저도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모르는데 이제 상상으로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말은 좋은데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운용성이나 이런 거 그죠? 기술적으로 이게 이제 오픈이 되어서 이제 누구나 다 이걸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요즘 이제 쉽게 얘기하는 이제 오픈 소스라 그런 거죠.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어, 재정적으로 자금력이 있다 하면 금융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다 이 얘기죠.
누구의 통제를 안 받고 뭐 그런 그게 이제 이제 그게 말은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이제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이제 독점에 이제 되어버리는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투명하다. 근데 이 투명성도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제 뭐 투박하게 이제 이게 디지털이 아니고 뭐 아날로그식으로 하다 보니 그게 투명하지 않다, 뭐 신속하지 않다 이러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디지털로 가면 오히려 이게 접근성이 용이해지는가 하면은 오히려 접근이 오히려 더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반대로 또 개인적으로는 하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래서 이제 디파이의 세계가 이제 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이제 줄 것이냐는 그 얘기는 기본적인 얘기는 다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감당이 되냐 하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감당이. 그래서 이게 이제 적절하게 이게 이제 뭔가가 이제 나와져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가상화폐 시장이 이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디지털 되고 있죠. 모두 범지구적으로 지금 세상이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 당연히 이제 돈이나 이런 이제 이것도 화폐 단위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은행에 이제 국가가 대 국가에 이걸 돈을 보낼 때 달러를 지폐를 실어서 비행기로 보내는 시대가 아니죠. 그냥 보낸다 받았다 서로 아메라 정보 확인해서 끝내버리죠.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거 현재 이거는 국가 대 국가로 해서 이제 서로 규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 개인 간 개인으로 보내고 하는데 이게 됩니다. 국가에서 인정만 해주면요. 지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데 이게 이제 세금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안 고쳐지면 세금이 안 걷어지는데 이게 되냐 이런 얘기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똑똑한 양반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알아서 잘 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생각하면 머리 아프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근데 내년에 어떤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나라 사시는 분들이 그죠? 잘 하겠지. 규제도 잘 하겠지. 잘 하겠지. 그러나 현재 이런 상황인데 법의 테두리가 가기 전에 그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뭐 조금 더 벌 수 있는 구간이 생기면 규제가 딱 돼버리면 이제 부동산 정책도 그렇잖아요, 그죠? 규제가 돼버리면 그죠? 있는 것도 뱉어내고 그죠? 자산이 뚝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 가상화폐 시장은 아직은 이제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춘추 전국 시대고 서부 활국 시대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등락이 큰 이런 시장이니까 이제 법이 규제가 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돈 벌고 난 뒤에 좀 되라 이 얘기. 뭐 너무 좀 속 보이나요? 그 전에 이제 뭔가 이게 이제 좀
이 또 세계 시장의 흐름도 그래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미잖아요. 진짜 개미 중에 똥개미인데, 똥개미인데, 큰 세력들은 우리보다도 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늦추려고도 하고, 좀 그러 하겠죠. 그리고 적정하게 타입도 골라 하고, 제 덕분에 어쩌지 자기도 또 제 덕분에 들르고, 하겠죠. 그런 거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BTC 보유 주소 수 4천만 개 돌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웹3 다르지만 공생관계. 그렇죠. 이런 그냥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우리나라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42곳 중 29곳 심사 통과. 다음 달 재심사 일어났네요. 그래서 이제 ISMS, 그러니까 이제 정보보호 관리 체계, 그다음 실명 확인 수금 계좌를 발급받아 29곳만이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었다. 원래는 8개사 외에는 잘 되기 어렵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두 개만 통과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제법 많이 됐습니다. 그죠? 그 정도는 완화가 됐다는 이런 말일 수도 있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된다. 어차피 이제 법의 규제에 한층 이제 다가가는 거죠. 이런 게 서서히.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수일 내에 비트코인 랠리를 볼 수 있다. 블록웍스. 비트코인의 연말 랠리 가능성을 분석하는 기사를 게시했다. 이번 주 초 알트코인이 극적인 상승세를 보인 뒤 일부 온체인 지표가 비트코인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야, 이게 이런 말들이 언제 얘기했지? 이 사람들이? 이게 보세요. 12월 23일 날, 하여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크립토가 비자 같은 거대 기업들의 네트워크 효과에 편입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사용자들에 합류할 것이다 하면서 이전 사이클에 나타난 단연간의 약세장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초 알트코인이 극적인 상승세. 이거죠, 이거. 이거였죠. 요거를 얘기하죠, 요거를. 그죠? 요 구간을 이제, 요 구간 때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요 구간. 최근에 며칠을 얘기 드렸던 구간이죠,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매입을 했다는 요 구간. 예, 이제. 이게 이제 바라보는 이 양반들이 오늘 얘기하는, 오늘. 그죠? 오늘. 그죠? 저는 얘기를 이미 했는데, 저는 매수를 했다고. 어제 12시쯤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25개 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어저께 12시에. 어제 핫하죠. 우리가 그게 어저께 한 2시간 있다가 나타난 거니까 어제 12시 이때쯤. 그죠?
요때 아마 최저가사도 요 국가 우리나라 금액으로 하면 약 한 6천만 원 가까이 금액에 샀다는 얘기거든. 이 금액대니까 그죠? 6천만 원. 6천만 원이죠. 요 금액대에 샀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높기는 사실 않았을 거고 뭐 제일 낮게 샀다 하더라도 6천만 원. 저는 요때 샀으니까 물론 비트코인 샀다는 얘기 아니겠죠. 이제 알트코인을 샀다는 얘기인데 뭐요 흐름 판세를 읽는 사람들이 베네수엘라에서도 뭐 전문가도 있겠지만 왜든 간에 이왕 살 거 여기서 사지 왜 여기서 산 얘기지. 참 희한한 양반이.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요 주요 매물대 구간에 이제 이거를 자기들이 읽어낸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구간은 아직도 온라인상에 유튜버상에 많이 뒤져보지만 이 추세선을 얘기해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 비트 대왕 외에는. 제가 모니터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아무도 없다 아직까지는. 근데 뭐 오론이 여전히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단기 추세선을 가지고는 얘기합니다.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구간에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벤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요 구간에 샀다는 거는 매물 구간에 그래서 어떤 뭐 신호가 있었겠죠. 자기들 나름은 샀다는 얘기겠죠. 떨어져도 아마 큰 무리 없이 샀을 거란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냐. 그 당시에 올라도 사고 저처럼 내려도 살 거다. 그래서 여기 일차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고 오르면 추가 매수하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서 평단 떨어뜨리는 이런 작전을 짰을 거다. 그래서 여기 구간보다는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샀을 거다. 올라간다는 전제에서 아마 판단했을 수 있다. 그죠? 그 얘기를 이제 이 양반이 한 이제 그런 얘기일 수 있죠. 이번 주초 알트코인이 극적인 상승세를 보인 뒤, 이 극적이란 표현을 또 썼네, 그죠? 극적인 상승세. 이 사람들이 시장을 읽는 게, 어, 나름 뭐 굉장히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설픈 왠지 사야 되겠다는 촉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뭐 기술적인 뭐 했겠죠. 농담이고요. 그런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개만 더 보고 바로 또 보겠습니다. 이 SEC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말 나오죠. 위험성이 높다는 말. 엑시 인피니티 단기적으로 토큰 이코노미 조정 없을 거다. 자, 또 일론 머스크 보시죠. 메타버스는 강력하지 않으며 웹3는 마케팅 용어다. 어제도 제가 약간 그런 이제 비슷한 얘기를 좀 드렸죠. 이게 이제 너무 꿈 같은 얘기에 이제 비전은 강력한데 현실은 메타버스에 이거 활용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현실 적용하는데 인간적인 이제 우리 인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이게 확 와닿지는 않을 거다. 활용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반사는 전반적으로 무조건 1위는 갑니다. 가는데 가는데 실생활 인간들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기로 우리 이제 이게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가상현실에서 사고받고 주고 사고 뭐 이러는데 일반 산업이나 여러 가지나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인간들 얼마만큼 이거를 적용해서 할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보수 정량 유튜브 채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메타버스와 웹3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운을 뗐다.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에 대한 강력한 사용 사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루 종일 자신의 얼굴에 끔찍한 스크린을 부착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이게 맞는 말이죠. 사람 눈 다 비리죠. 머리 두뇌 다 버리죠. 뭐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거, 뭐 잠깐 쏘고 뭐 재미를 보는 수준 위에는 아직은 그렇지 않을까. 이게 VR이 실패한 거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나치게 과대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지난 1995년 인터넷 탄생을 지켜보면서 그 잠재력을 이해한 사람 중 한 명이지만 지금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늙었다. 맞죠? 저도 그렇다고 봐야 되죠. 웹3는 다분히 마케팅적 용어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보다 더 이해가 안 된다. 최근 잭 도시 트위터 CEO와 함께 웹3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웹3가 중앙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벤처 캐피탈 펀드에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꼴이다.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규제 부정론을 펼쳤다. 인류에게 가장 위협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지구온난화보다 인공지능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가장 앞서서 있는 기업의 CEO이지만 평소 그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자주 경고를 보내는 등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맞는 말이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민이 100%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가야 되잖아요.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킬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규제는 반갑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게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여건이 되면 자기 자식들이나 모든 가족들을 지구간의 화성에 살려게 하겠죠. 화성에. 그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겠죠. 화성에 가서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이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기만으로 해서 자기 생각에 모든 것이 잘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안 되면 또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알 수 없습니다. 다 자기들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 피터 대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